자, 그럼 이번엔 시선을 원전 쪽으로 잠시 옮겨서 해체 쪽 살펴보겠습니다. 어제부터 갑자기 또 해체 관련해서 주목을 좀 받게 됐어요.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6일에 또 일정이 있는 상황이라서 주목을 좀 받은 것도 있겠죠. 그리고 원전이 가면 당연히 해체 관련해서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는 하고요.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의 대장주로서 늘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어제는 오후장에서 돌려 세우긴 했는데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어요. 아직 개장 초반이긴 하지만 2%대 빠지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해체까지 수급을 좀 넓혀서 바라볼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? 수급이 좀 이동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이동. 일단 이 대체적인 원전 모멘텀들이 좀 쇠퇴된 것들보다는 네. 전체적인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지금 수급적인 어떤 공백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종목들, 원전 종목들이 차익 매물을 현재 좀 소화하는 과정들인데 낙폭이 크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. 단기 추세를 현재는 좀 잘 유지하면서 있다라고 좀 정도 해석 좀 될 수 있겠고 원자력 발전소의 전체적인 어떤 사업 구조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내년부터 가셔야 될 SMR 프로젝트가 미국 안에서의 갖는 모멘텀이 국내의 어떤 이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점들은 재차 좀 유효하지 않을까. 여기다 해서 뭐 국내 이 고리 원전 1호기와 해체 승인 관련된 이슈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수급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승인 여부에 관련된 어떤 이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질지 아니면 좀 세론이 될지 이 부분은 전 냉정하게 한 중소형주 종목들의 경우에는 세론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현실화가 좀 된다면 저는 그 세론이 좀 나오는 구간에 저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해 볼 수 있겠다. 왜냐하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좀 굉장히 큰 겁니다. 원전 해체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글로벌 기준에서 한 500조입니다. 가장 큰 노원전이 미국에서 좀 가장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원전 해체 시장을 국내의 어떤 기술로 한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한 시공 능력들을 입증해내게 된다면 뭐 향후에 해외 수주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강점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 시작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원전 해체에 관련된 승인 여부에 관련돼서는 올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화 부분들이 향후에 수주와 좀 연동되는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전의 확장성 관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는 수급의 이동으로 설명을 좀 주셨고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2% 빠지고 있음에도 이거는 단기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고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. 6만 원 선은 살짝 이탈을 했고 아직 뭐 개장 초반이긴 하지만 5일선 밑으로 살짝 내려오긴 했거든요. 오늘 종가는 형성을 또 어떻게 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. 시간이 많진 않지만 짧게 중국과 관련해서 소비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면세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가 좀 올라오더니 오늘은 면세, 화장품까지도 시선 가고 있고 오늘은 여행주까지도 같이 좀 시선이 가고 있습니다. 중국이랑 좀 연결을 지어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돌면서 수급이 좀 돌아가는 중인 것 같거든요. 그럼 다음을 좀 미리 준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어느 쪽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? 저는 중국 소비주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,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으로만 좀 접근하는 것이 맞다. 왜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5월 달 이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6%대가 좀 나왔어요. 시장 컨센이 한 5%인데 전통적으로 5%대 미만에서 유지가 됐다가 6%대가 좀 넘어가다 보니까 소비가 회복되고 있고 이번 양회에서 결정되고 있는 뭐 지준율 인하 효과라든가 LPR 인하 효과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바운드 수요 관점에서에 대한 이익 기조를 보면 저는 뭐 여행주라든가 카지노 종목들을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지금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거고 특히나 5월 데이터를 보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. 그런데 지역별 편차를 보면 중국이 25%가 감소가 됐어요. 근데 중국 시장에 대한 화장품 수출이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중국 기대 어떤 소비 기대감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증가될 수 있다? 이 부분은 수치상으로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보수적인 시각들은 조금 더 유지하는 것이 좀 맞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장품 섹터는 북미 시장이라든가 계절적인 성수기 요인을 좀 가져가는 뭐 색조라든가 선케어 제품들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ODM사라든가 실리콘투 같은 플랫폼 기업들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카지노사의 경우에는 롯데관광개발이 어제 이어서도 뭐 강한 흐름들을 좀 재차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실적의 기저가 2분기는 뭐
계절적인 성수기에 좀 준하는 어떤 이익 기조가 이번 2분기에 명확하게 좀 확연될 수 있는 요인들, 그리고 3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외형 확장 관점에서 저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도 재차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네, 롯데관광개발은 어제도 잠시 좀 살펴보긴 했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리포트가 굉장히 좀 좋은 게 나왔었는데 어제 그래서 차트 살펴봤을 때도 굉장히 예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봤었거든요. 오늘도 정말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일단은 말아 올리면서 2%대 하락률을 현재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. 어제가 16,830원 최고가긴 했는데 뭐 크게 이탈하지는 않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롯데관광개발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고요.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